여러분, 연세대학 같은 주요 대학들은 영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면은 영어 성적을 잘 받아야 하죠. 근데 방법은 모르는데 의욕만 앞서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중학교 때 습관을 못 버리고 몇십 개가 되는 지문을 싹 다 외우려고 해요. 그러나 이게 고등학교에서는 독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혹시 지금까지 통암기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영상을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어려운 서술형, 변형문제 꿀팁, 공부 스케줄, 어휘 모든 내용을 소름 돋을 정도로 자세하게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 2주는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어휘, 어법에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학교 진도와 맞추지 말고 시험 2주 전까지 모든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첫 문장을 보자마자 지문의 내용이 기억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문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의 흐름만 외워도 주제 문장, 순서 문제, 삽입 문제, 흐름과 무관한 문장 고르기 이런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로 공책과 정리하고자 하는 교재, 해설지를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 노트 맨 위에 주제랑 소재를 적어주세요. 대부분 해설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글 해석을 보면서 그 해석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대를 이루는 스토리를 노트에 정리해주세요. 예를 들면 한 소재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내용으로 반전이 된다든지 문제가 나오고 이를 해결하는 지문인지를 봐주는 겁니다. 세 번째, 영어 지문이랑 이 요약문을 비교해가면서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를 봐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연결사 부분을 주목하세요. 연결사 부분에서 내용이 강조되거나 however 같이 반전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중심적인 표현이죠.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니 중요합니다. 연결을 시키면서 모르는 어휘나 어법, 수거 등은 전부 암기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문장들을 암기하면서 어려운 서술형을 대비해 주는 겁니다. 서술형은 아무 곳에서나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지문에서 핵심적인 포인트에서 나오죠. 주제 문장이거나 문법적으로 포인트가 있는 부분 등입니다. 문법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분사, 관계사, 현재 완료, 도치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해주셔야 할 게 있는데 선생님이 강조하신 포인트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만큼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만큼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셔야 합니다. 정리를 다 하셨고 만약 그 지문이 부교재, 모의고사인 경우 문제도 함께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지문 하나 정복을 한 겁니다. 이 과정을 시험 2주 전까지 시험 범위인 모든 지문에 대해서 해주셔야 해요. 왜냐면은 2주 전에 못 끝내면은 방대한 시험 범위를 다 보지도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나중에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자, 남은 2주 동안 본격적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고 주관식을 강화할 것입니다. 범위도 많은데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도 되나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푸는 사람과 내용을 알고 문제를 푸는 사람은 속도차가 최소 2배는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있으니까 한 문제를 풀어도 얻어가는 게 훨씬 많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변형 문제는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뽑으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서 뽑을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로 좋은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전부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기출비, 황인영 영어 카페, exam4u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책 제목이랑 출판사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추천수가 많다던가 반응이 좋은 걸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반응이 좋다는 건 퀄리티가 좋다는 거니까요. 자, 다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제를 훑어보셨나요? 정말 문제가 많죠. 근데 우리 시험 범위가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가 50개의 지문에 대해서 문제 5개만 풀어줘도 250개입니다. 남은 2주 동안 영어 공부만 할 것도 아니고요. 범위가 많아서 모든 걸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하기 힘드시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2주 동안 지문을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지문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나만 어려운 지문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는 지문이 문제로 나옵니다. 이 지문을 집중해서 푸는 것입니다. 아니면 작년 기출을 본 선배나 선생님께 여쭤봐서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비율로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그 중에서 비중이 높은 것에 집중해서 푸세요. 어느 정도 푸냐 하면은 중요한 거는 적어도 3, 4개 정도의 유형은 풀어보시고 좀 쉬운 지문은 한두 개 정도를 푸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문장 삽입, 순서 배치, 관련 없는 문장, 적절한 제목 이런 유형들이 있겠네요. 서술형을 강화하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술형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법 어휘 문제.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지 쓰시오. 혹은 어법에 맞게 고치시오 같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문법 포인트를 강화할 때 어느 정도 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볍게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서술형에서 쉬운 편에 속해요. 문제는 나머지 두 개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요약문입니다. 이게 서술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의고사 40번에 나오는 형태인데요. 위에 지문을 주고 아래에 요약문을 써놓습니다. 근데 이 요약문에서 빈칸을 막 뚫어놓고 채워놓게 시키는 겁니다. 기본적인 영작 실력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이 유형은 해설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처음에 풀려고 시도를 몇 번 해보시고 안 된다면 빠르게 해설지를 봐주세요. 해설지에서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었는지 여러 번 읽고 따라서 쓰면서 익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문장 만들기입니다. 단어를 몇 개 주고 적절히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쓰지 않으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유형은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부분 여러 번 보면서 대비하시고요. 요약문에서 했던 것처럼 해보고 안되면 해설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지문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고 다시 지문 정리한 거를 복습하면 됩니다. 만약 개요는 기억이 나는데 이런 내용이 지문에 있었다고? 같은 반응이라면은 개요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진 걸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정리공책으로 가서 내용을 보충해 준 다음 추가된 내용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문제를 풀 때 지문의 내용이 기억이 난다면은 지문을 읽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문제로 가시면 됩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다면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어법 대비 알려드리겠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법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 중요한 단어에서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가 선지로 나오죠.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마주치면은 선지에 있는 단어들을 외워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법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서 나오는데 모든 단어를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마주칠 때마다 외워서 대비를 해주는 겁니다. 시험이 3일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개요 정리 노트를 보면서 내용을 복습하고 중요한 문장 필사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틀렸던 서술형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보면서 오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시험을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영어 내신 잘 보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영상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내신 영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살인적인 양부터 시험에 나오는 방식까지 정말 처음 해보면 당황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 내신을 준비할 때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본문을 외우고 깜지를 쓰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이걸 공부해도 나중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보상이 제대로 오지 않을까 주저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난 후에는 성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이런 잡생각들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어가 여유로워지니까 다른 과목도 집중할 수 있었고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서 내신을 잘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방법을 몰라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이제 방법을 아셨으니까 내신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